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달러와 유로 표시 채권 보유자들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판결 이후 미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주일째입니다. 실종 당일 가족이 탄 차량이 인근 해수욕장을 벗어나는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는데 이 가족이 완도에 있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러 번 이동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철도 노조가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습니다. 집회에는 4,000명이 참여하며 행진 이후 노조는 인원을 줄여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명 규모의 2차 집회를 이어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인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전체 국민 대비 3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도 3년 전 조사에 비해 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용자의 절반 이상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 7천여 명과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는 응답이 68% 이상이었습니다. 누리호의 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노동조합이 연구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신입 직원 임금이 25개 정부 출연 기관 중 21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엔 폭등한 여행비 부담에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행비가 폭등하는 이른바 백해플레이션 현상이 따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세 과표 구간에 따라 법인 소득이 2억 원 이하면 최저세율이 10%를 적용받는데 최저세율 적용 대상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의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또 오릅니다. 지난 4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6.9원 오른 데 이어서 넉 달 만에 또 인상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3주 만에 출범한 건데요. 반도체 특위위원장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권부터는 집값이 9억 원을 넘어도 전세대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